안녕하세요. 네, 친절한 여행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아직도 헷갈려 하시고 궁금해 하시고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콜레스테롤 음식, 그리고 나는 콜레스테롤 높은데 고기 먹어도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해 드리고 또 강의도 나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은요, 고기 먹을 때마다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불안감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제가 저희 오빠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오빠랑 만났을 때 저희 엄마가 그 구운 계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구운 계란을, 저는 사실은 제가 계란 흰자에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계란 흰자는 사실은 지금 먹어도 괜찮긴 한데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아직은 계란을 좀 피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란 흰자는 안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란 노른자만 이렇게 먹고요. 오빠한테 계란 흰자를 줬어요. 제가 안 먹는. 그랬더니 나는 어차피 계란 노른자는 안 먹으니까 괜찮아? 이러더라고. 오빠 왜 계란 노른자는 왜 안 먹어? 그랬더니 내가 콜레스테롤 높거든. 그래서 계란 노른자는 안 먹어. 그래? 그럼 계란 노른자랑 콜레스테롤 높은 거랑 무슨 관련이 있는데? 당연히 관련이 있지. 이제 이런 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께 제가 획기적인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이 유튜브 채널이든 뭐 TV에서든 콜레스테롤이 먹는 콜레스테롤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직도 그게 가슴에 와닿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콜레스테롤 얘기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시리즈물로 좀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오늘 가볍게 말씀을 드릴게요. 2015년도 여름쯤 됐을 거예요. 제가 TV를 보는데 SBS에서 금나나라는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미스 코리아 출신이신데 지금 미국에서 하버드에서 공부하시고 지금은 동국대 교수님으로 와 계시는 아주 미인의 그런 학자신데, 그분이 이렇게 나오셔서 리포터를 하시는데요. 콜레스테롤 제목이 뭐였냐면 식탁에 콜레스테롤 허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에도 콜레스테롤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한참 하고 있을 때고 그 이론에 대해서 믿고 있었는데, TV에서 딱 그 다큐멘터리로 나오니까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또 다른 영상들이 있는지를 봤더니 그 영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국에서 이미 ABC 방송국 아시죠? 미국의 공영방송입니다. 거기에서 1시간짜리, 그러니까 30분씩 두 편으로 다큐멘터리, 콜레스테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만들어졌고, 그게 후에 우리나라에 비슷한 방송이 나왔던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높인다라는 이론, 그 이론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취재를 하고 학자들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실제로요, 결론을 저는 먼저 말씀드리는 걸 좋아하는데, 먹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혈관에 쌓여있는 콜레스테롤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100% 관련이 없느냐, 너무 많이 먹으면 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의 80% 이상은요, 우리 몸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거지 내 몸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 가지 예를 들면, 소가 초식동물이에요. 그쵸? 소는 육식동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 안에는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아요. 소는 고기를 먹고 살지 않아요. 그런데 몸 안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있죠.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몸에서의 이 화학 반응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배에 밥이 쌓이지 않잖아요. 밥을 많이 먹으면 배에 뭐가 쌓이냐면 지방이 쌓여요. 탄수화물이 축적될 때는 지방으로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지방을 먹어도 지방으로 쌓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을 먹어서 반드시 지방으로 쌓이고, 쌀을 먹으니까 쌀이 쌓이고, 이런 구조가 분명히 아니라는 걸 우리가 꼭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빠한테 얘기를 했어요. 오빠, 계란 노른자를 안 먹을 이유가 없고 먹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콜레스테롤 약을 아주 오랜 시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별로 먹고 있지 않대요.
그럼 몇 년 동안 계속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서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안 생겨야 되는데 약 끊으면 또 생기는 이유는 먹는 것 때문에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빠를 보니까 제가 오빠가 오랜 시간 또 투석하고 이식받고 약 먹고 이러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건강관리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한마디씩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근육이 이렇게 약해져 있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사실은 콜레스테롤 약을 오래 먹게 되면 근육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세포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 세포로 둥근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것 중에 오메가3 지방산도 있다고 많이 말씀드렸고 오메가6도 있고요. 거기는 뭐 인지질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아주 강력하게 콜레스테롤 아주 기둥부터 뿌리부터 못 만들게 하는 게 이 스타틴 계열의 이 콜레스테롤 약이거든요. 그러면 내 몸에서 이 세포 막을 구성을 하고 있는 콜레스테롤이 합성이 안 되면 이 막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종의 우리 집이 있는데 집에 울타리를 흐물흐물하게 없애버리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근육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근육이 무너짐을 굉장히 예민하게 빨리 캐치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좀 근력이 좋으신 분들은 잘 캐치가 안 되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오빠는 많이 근육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 콜레스테롤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 몸의 콜레스테롤이 잘 조절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된다면 당연히 드시라고 당연히 오랫동안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길게 정말 섬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기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 조금 좀 더 많이 준비해서 좀 섬세하게 준비할 시간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영상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유튜브를 잘 보시는, 열심히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ABC 특별기획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ABC 알파벳으로 뭐 대문자든 소문자든 상관없습니다. 사실 제 핸드폰에는 ABC만 딱 주면 바로 그 영상이 나오는데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닥터 조라고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한국 분인데요. 그분이 번역해서 올리신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분짜리 2편인데요. 그 영상을 보시면 정말 획기적인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가 왜 콜레스테롤을 왜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우리 몸의 적인 것처럼 지금까지 알고 살았는지 그거에 대한 이 잘못된 지식에 대한 정보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을 잘 정리를 해서 사실 뭐 교육청이나 뭐 장학사님들한테 강의를 하기도 했고 약사님들한테 강의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 약물하고 또 관련이 돼 있고 어찌 보면 또 비즈니스랑 관련이 돼 있는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하기 전에 그 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BC 특별기획입니다. 그래서 자막 넣어주실 거죠? 네, 그 영상 꼭 봐주시고요. 콜레스테롤 약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 약물에 대한 부작용도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꼭 반드시 드셔야 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콜레스테롤 우리 몸 안에서 혈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 없애는 방법이 콜레스테롤 먹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먹지 않아서 치료돼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의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몸에서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남자아이들 막 성장할 때 엄청 많이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여름철에는 막 무릎 까진단 말이에요. 약국에 여름철에 그 상처 연고가 되게 많이 나요. 많이 나가요. 그거는 막 운동하다가 넘어지고 이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뭔가로 이렇게 덮어주고 약 발라주고 드레싱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바르는 게 우리가 보통 뭐 후시디나 마데카솔 뭐 이런 연고들 많이 사서 바르신단 말이에요. 그걸 바르는 이유는 그 안에 항생제나 세살을 돋는 약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기제에다 쓰냐면 바세린이라고 하는 그 기름기가 많은 그런 유분기가 많은 거에다 약을 집어넣어서 연고로 만드는 이유가 공기로부터 이렇게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잘 덮어놓고 또 드레싱을 해주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단점은 뭐예요? 엄청 끈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드레싱을 또 하는 건데 우리 몸에서 혈관 내에서 세포에서 그러니까 특히 혈관 내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일종의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가 치료를 할까요? 막 혈관 안에 혈액이 막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혈액으로부터 뭔가를 그 상처를 보호해야만 이 상처가 아무는데 우리가 혈관을 열어서 거기다가 후시딘을 바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몸의 간에서는 이 콜레스테롤 합성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간에서 합성을 해서 그 콜레스테롤을 그 상처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참 여기서 그랬더니 상처가 아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상처가 나고 또 상처 난 데가 또 상처가 나고 자꾸 이런 콜레스테롤을 갖다 붙다 보니까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 거죠. 혈관이 좁아지니까 이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좁아지겠구나. 너 콜레스테롤 너가 문제야. 너 절대 만들어지면 안 되겠어. 아예 근본적으로 싹을 자르겠어. 라고 만든 게 스타틴 계열의 약물인데 문제 해결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계속 넘어져서 상처가 난다 그러면 후신을 바르니까 옷에 자꾸 끈적끈적한 게 묻으니까 너무 후신을 바르면 안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보호 장비를 채워주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게 보행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도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것처럼 내 몸에서 혈관 안에 생기는 염증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민이 해결된다면 우리 몸에서 굳이 힘들게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서 혈관에 달라붙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병이 생기는 원인을 알고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병이 생기는 이 결과를 보고 그리고 어떤 약제를 썼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대사 반응을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또 생기네? 그 문제점을 없애버려야지라고 하는 결과론적인 대증요법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약물이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1시간짜리 영상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들어오는 음식이 절대로 내 몸에 콜레스테롤을 올리지 않는다. 그래서 2015년도 12월에 미국에서 그렇게 60년 동안이나 고집했던 콜레스테롤을 하루에 300ml 이상은 먹지 마세요 라고 했던 그 시기 지침이 12월 달에 없어졌습니다. 아예 300ml에서 한 500ml는 괜찮을까? 이게 아니고 아예 삭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삭제의 결과로 그 여파로 일본도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삭제가 됐든 그리고 스타틴을 드시고 있든 없든 내가 먹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공부는 환자분들이 직접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도 약국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약사님들과 또 어찌 보면 의사 선생님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약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 비즈니스랑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용기를 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 콜레스테롤이 올라갔는지, 어떤 식단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먹고 있는 약제는 어떤 약제인지. 그래서 저희 약국에 오시는 많은 노인분들이 콜레스테롤 많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나는 고기는 안 먹어. 나는 생전 안 먹어. 왜냐면 콜레스테롤 높아서 나는 지금까지 고기는 그냥 그럼 뭐에다 드세요? 그냥 밥에다가 그냥 야채에다가 뭐 김치에다 밥 먹지. 그럼 도대체 콜레스테롤은 어디서 생긴 걸까요? 그래도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나는 먹지도 않는데 왜 자꾸 먹지 말라고 하느냐고. 그래도 먹지 말라고 하는 대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TV 많이 보시면 콜레스테롤에 대한 다른 의견들을 많이 내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세상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콜레스테롤 그 음식에 대한 공포에서 좀 벗어나셔서 그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이유가 다른 데 있다라는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오늘의 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